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며칠 안 돼서 찾아뵌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4.15 총선도 끝났고요. 제가 4.15 총선 끝난 이후에 부동산 전망과 어떻게 흘러갈지와 오늘 2020년 4월 둘째 주 아파트 주간 변동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많이 좌우를 할 텐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번 총선에 부동산 이슈는 큰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결과에서도 나오다시피 모든 이슈가 코로나 사태로 다 휩쓸려 버렸다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서, 한편 부동산 이슈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4.15 총선에 대한 처음에 그때만큼의 큰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런 이야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거대 여당이 생기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겼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 같은 경우는 총선이라는 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동산 입장에서도 총선에 대한 눈치 보기가 극심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제 대선 말고는 큰 사회적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대로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면, 앞으로는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아파트 주간 변동률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제 이야기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한국감정원의 2020년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0.03% 상승했고요. 전세 가격은 0.02% 상승하면서 전주 대비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매매부터 보도록 하면, 매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는 0.03%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안에다 들여다보면 혼조세 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어갔던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전주 대비는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0.05%로 전주 대비 하락폭이 더 커졌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1% 하락으로 전주와 같은 상향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서울이 주춤한 가운데 수도권 풍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보면, 저번 주 대비해서부터 상승폭을 줄이면서 이번 2020년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0.06% 상승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반으로 줄인 상태라고 보면, 혼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서울의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풍선 효과 지역들이 빠진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전세 가격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은 0.02% 상승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도 0.03% 상승, 지방 0.01%, 서울 0.0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동향을 보면 추세가 중요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커지면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수도권 풍선 지역 효과들이 크게 빠질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상승률이 전주 대비 반 이상 꺾이면서 0.06%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바람이 많이 빠졌다고 좀 얘기 드려볼 수 있습니다. 지방도 0.01%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또한 전국적으로 지난주 대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도별로 보면요. 전국 지도를 봐도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대폭 다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가 그나마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주 대비는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은 0.21% 상승, 세종 0.18%, 대전 0.12%, 경기 0.09%그 순인데요. 또한 제주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서울, 대구, 경북, 광주 등으로 계속 하락했습니다. 공포지역 176개 시군구를 봐도 상승 지역은 64개 구에서 60개로 줄어들었으면서 보합 지역과 하락 지역은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 저번 주 대비는 그 양상은 계속 그 상승폭을 줄이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보면요. 수도권 지역은 매번 말해서 그렇겠지만 코로나19가 아파트 가격을 잡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잡게 된 계기가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주요 지역은 대체로 급매 위주로 거래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 드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보유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런 영향 하에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향됐기 때문에 집값에도 부정적인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북 지역을 보면 대표적인 마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기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인기 지역들이 전주 대비는 하락폭을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포도 0.06% 하락, 용산도 0.05%, 성동도 0.02%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풍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 노도강 지역 같은 경우도 저번 주 대비 상승폭이, 저번 주도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상승폭을 많이 꺾었다고. 요번 둘째 주 대비 보면 보합권으로 전환하는 상태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가 키포인트 지역이면서 앞으로 선도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양상을 봐도 하락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금이나마 계속 커지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하락률을 이끌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7% 하락, 서초 마이너스 0.26%, 송파구도 0.19%로 하락을 전주 대비 이어가고 있으면서 하락폭도 줄지는 않고 있어요. 단지 무슨 저렴한 저가 매물로 일부 하락 매물이 좀 증가를 하고는 있지만 하락폭은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강동구 같은 경우도 0.13%로 전주 대비 하락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보면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면 강남 지역은 역대로 봐도 보수가 원래 좀 유리했던 지역인데요. 제가 아파트가 이번에 총선 시작할 때 부동산 이슈가 큰 메인을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코로나에 다 묻혔으면서 큰 영향을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부 얘기가 나왔던 거 보면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총선을 앞두고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여당 자체가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은 더욱 지속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심리적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도 보통 큰 무기를 쥐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저는 정부가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선호하는 거지 시장의 간섭이나 제재를 가해서 보통 그렇게 나오는 거를 시장에 너무 부담되는 간섭 자체를 덜하기를 바라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인데요.
지금까지 그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부에서는 개입을 해서라도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확고한 그런 의지가 있었는데, 요번 총선 결과에 따라 그게 정당하냐 정당 안 하냐 그 차이를 떠나서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인해서 앞으로 규제 정책은 더욱 강화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결론적으로 결과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원사이드한 게임이 났기 때문에 그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뭐가 됐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아직 꺼내지 않는 칼들을 자기 손에 쥘으로써 시장에 대한 시그널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그널 자체만으로도 시장 자체는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도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으면서, 보유세도 이의 신청도 들어갔지만 2022년도까지는 보유세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면, 특히 고가 지역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그 의석수를 봐도요, 앞으로도 또 꺼낼 카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며, 결코 시장 입장에서는 상승 쪽보다는 하락 쪽이 좀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을 봐도 그 상승폭을 전주 대비는 소폭 줄였지만 플러스 0.21%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특히 경기도 지역 중에서 보면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 그 상승폭을 크게 이끌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줄인 상태에서 경기도도 0.09%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 수원 같은 경우가 큰 상승률을 이끌어갔지만, 수원 같은 경우도 많이 보합권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 8달구 같은 경우도 0.12%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권선 영통구는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수원도 0.05%로 전체 상승폭이 경기도 수도권 평균 상승률 이하라고 또 얘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승폭을 많이 꺾었으면서 풍선 효과가 많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리와 안산시는 아직까지도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고요. 시흥시도 0.24%로 평균 상승률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안양,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도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나 하남시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가격이 좀 고가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계속 전주 대비 같이 이어가고 있으면서 0.07% 분당구는 하락하고 있고요. 하남시도 하락폭은 크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0.02%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면, 전체적인 양상 입장에서는 제가 4월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조금이나마 더 커지면서, 수도권 지역은 바람이 많이 빠지면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폭을 축소하고 일부는 보합으로 돌아섰으면서 하락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분당이나 하남, 또한 과천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서울하고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내가 이 영상 말고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좀 더 코로나 상황도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종식될지는 아무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영향하에 부동산 자체는 계속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간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단지 그냥 짧게 얘기 드리면, 보유세 강화가 6월 1일 기준이지만 지금 4월이면 4월달, 5월달까지도 지금 이런 형상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좀 보이면서, 또한
총선 결과 자체도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 쪽보다는 지금 현재의 그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면 시장에서는 계속 우호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이러한 마지막 말씀 드려보면서 제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다음 영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든마우스였습니다.